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소리사파TV 한국자유연합의 송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정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 여러가지 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예, 단신처럼 해가지고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걸 뭐 다 제목에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제목에는 백신 패스 의무화, 드디어 빅브러더의 세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과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다시금 내년 대선에서 자기 편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쓰는 이제 꼼수, 이 꼼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이낙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국민당에 있어가지고 4명의 커트라인에 통과한 4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원로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몇 가지 것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당의 바보짓,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다룰 거는요. 자,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메인 주제는 좀 뒤로 제끼고, 자, 여러분, 이준석과 국민당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검. 뭘 특검을 하냐? 대장동, 성남의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재명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유착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천대유라는 회사까지 해가지고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될지를 갖다가 알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특검을 하자 그러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국민당, 이 밥탱이들은, 국민당의 이 반만 축내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당의 이 밥탱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모르고,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꼬라지가 나고 있어요. 꼬라지가. 자, 국민당에 대해서, 국민당이 특검을 갖다가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특검을 하자. 이러면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반대하는 척을 하다가, 특검을 하는데, 특검을 갖다가 임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측에서 임명을 한단 말이야. 응? 민주당에, 지금 이제 개헌선도 못 막는 국회,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국회에서 그런 이제 특검 같은 것들 갖다 발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할 때, 실제적으로 특검에서 이제 특검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느 쪽 사람이 되겠어?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주로 될 거 아니겠어? 그쵸?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되고 하면은 특검이 발의를 하더라도 특검이 뭐야?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랏돈 받아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국회에서 국민당 이준석이 네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누가 주냐? 정부에서 준단 말이야. 행안부에서 준단 말이야. 기재부에서 준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걔들은 밥 주는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야. 응? 걔들은 밥 주는 사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자 그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딱 벌려. 그러면 국민들은 특검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뭔가 많이 밝혀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야. 특검이라니까. 그러면 특검 또는 이제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를 갖다가 합수부, 그냥 공수처까지 포함하는 그런 뭐 특검들을 갖다가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쳐. 그럼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이 정부 옹호자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특검이고 뭐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특검을 하자 그래가지고 특검을 한 게 거기서 자 물론 이재명이는 잡아내겠지. 이재명이야 구속이 되겠지. 구속될 걸로 보여. 이재명은 구속이 될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성남시장이 그 성남시에서 자기 재임 기간 중에 그 큰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장이 몰랐다? 성남시장에 사인이 안 들어갔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야. 이재명이 그거를 갖다가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의 설계자였다를 재임 기간 중에는 자청했잖아.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슈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건 되지가 않는 것이지. 자 그러면 특검을 하면서 누굴 잡아들일 것이냐? 이재명이는 잡아들이지. 왜? 이낙연이 지금 현재 54.9%라는 민주당 내에 지지도를 이베살님 안녕하세요. 귀팅하세요. 그쪽에 54.9%라는 그러니까 55%라는 그런 경선 지지도를 누적 지지도를 얻고 있는 이재명이를 갖다가 날려야만 된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들어오면은 문재인 정부는 끝이란 말이야. 또 민주당도 아작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윤석열 마누라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이재명과 그 다음에 특검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곽상도 아들이 그 50억이라는 퇴직금으로 받아가지고 한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곽상도를 갖다가 심층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파 인사들, 우파라고 보기, 성남에 거기에 이제, 전 한나라당,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거기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들어가겠지. 거기에 몇 명 양념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프레임은 딱이래. 이재명이가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명박근혜 때 한 것이다. 이명박근혜 때 한 것이다. 자, 지금 이제 YTN을 봐도 연합뉴스를 봐도 전부 다 MBC, KBS를 봐도 갑자기 패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 하천대유 이야기만 나오면, 성남 대장동 이야기만 나오면, 자, 그때 당시에, 이명박이가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풀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래서 수많은 마진이 일어나서 민간 마진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민간이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던 이명박이 문제가 있다. 라는 쪽의 프레임을 또 몰아가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았다라는 걸 해서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패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단 말이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천대유가 나왔을 때 어느 뉴스나 어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안 할 때 제가 이 문제에 얘네들이 이명박근혜 때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은 한 번씩은 좌파 방송인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그 다음에 KBS, MBC를 한 번씩 보세요. 뉴스는. 보시면은 거기서 턱도 않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재명과 이명박근혜의 잘못이다. 그것은.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의 독단적인 잘못이지 이것은 민주당과 이 정부하고는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근혜 때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은 쟤는 민주당도 아니고 개인이요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의 이제 총선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서른이 나와서 이재명은 구속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그걸 또 조절을 또 해줘야 돼. 과격한 발언에서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은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로서 나와 있는 증거밖에 없다. 검찰 조사로서 나와 있는 증거밖에 없다. 자, 국민들을 닭으로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개로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돼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재임 기간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재명 재임 기간 8년 동안에 이루어진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증거가 없다. 검찰 조사로서 나온 거에서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다. 라는 말을 갖다가 그걸 믿으라는 말이야. 믿으라는 말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파 인사들을 잡아들일 때는 조그만한 증거만 나와도 바로 구속부터 하고 압수수색부터 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당장 이재명에 대해서 탈탈탈 터는 압수수색과 함께 이재명에 대한 신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우파하고 공정해야 된다며 니네들. 그런데 검찰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 근데 검찰과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무권한 대리 대표 직무권한 대리가 하고의 이재명과의 유착 관계는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잖아. 성남을 갖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성남시장의 직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고를 직속으로 이재명한테 하고 이재명이가 거기에 적극 관여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제 국민들 갖다 개돼지로 보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다루면 다룰수록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뭘 해서 그래 그럼 특검하자 그런 다음에 잡혀 들어가는 거는 우파 인사도 우르르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때에 힘을 썼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국민당이 여당이었단 말이야. 힘을 더 썼단 말이야. 그러면 모조리 돈 냄새를 맡고 나온 정치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잡혀 들어가느냐? 민주당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느냐? 아니고, 거기에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측근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저 티꺼워요. 이낙연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 봤을 때는 티꺼워요. 자, 문재인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예, 화천대유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명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다. 난 상관없다. 나 몰라. 나 몰려. 내가 그걸 뭐 알가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청와대와 이 정부의 아몰랑 정책입니다. 나 몰랑. 몰라. 나는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이제 탈을 쓰는 거지, 그냥. 안면몰수. 그거 재명이가 혼자 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당은 이명박근혜였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힘을 누가 쓰겠어? 힘을, 집권 여당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힘나 좀 썼겠어? 거기에다 이명박근혜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똘마 애들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재명이하고 같이 다 해먹은 거지. 이러한 프레임으로 나와서 결국은 특검을 하면은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거는 우파 인사들과 우파 국회의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특검 요청을 하면서 그걸 어그로로 끌어가지고 그걸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하는 이준석의 좀 찌질한 그런 행태가 저로서는 개소리터파TV와 한국자유연합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잣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검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작전을 짜야 돼. 얘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밀고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심층적인 작전을 짜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야, 특검하자. 검찰 조사 단디해. 국감하자. 국감을 해도 국회의원들이 니네보다 2배나 많아, 그쪽이. 검사, 합동수사본부, 공수처와 합동수사본부,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재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야. 특검을 하더라도 그게 전부 문재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다? 이 정부, 현 정부 여당 측에서 만드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자고 떠드는 그 인간들, 좀, 모자르죠? 자, 거기에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해보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 청탁, 고소 교사, 고소를 좀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갔어요.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걸 아주 탈탈탈 털 거거든. 근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 수사,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을 보내고 구속을 시키고 기소를 하는. 자, 이재용이 무슨 죄를 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한 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박찬주 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김우사 사령관이 무슨 짓을 했는데 날려버리죠. 증거 없어. 제대로 증거 없어. 그냥 일단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프레임 씌우고, 죄를 프레임 씌우고, 그것을 포장하고, 언론 포장해가지고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국민한테 이것을 감성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만드는 거야.
자,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지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22개월 만에 이제 밑에 부하 여군이 한 명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추행을 했던 현직 군인이 15년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예. 성추행으로 15년형을 구형을 받는 건 미국이나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성추행으로는 성폭행, 살인, 뭐 이런 거 해도 15년 안 받아. 그거 진짜 연쇄살인하고 막 이랬을 때, 15년 받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국민적 감성 때문에 이제 그냥 많이들 이제 이걸 때려버리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다고 30년을 때렸는데, 이게 성추행했다고 15년 때려서, 물론 그 놈은 나쁜 놈이야. 성추행을 한 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밑에 있는 애를 갖다가 성추행을 한 건 나쁜 짓이 맞아. 근데 나쁜 짓이 맞는데 거기서 15년형? 15년형이라는 거는 살인범들을 갖다가 직접 살인,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살인한 걸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토막살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 유기까지 했을 때에도 15년 나오지 않는 10년 정도 나오는 7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법제도가 이제 어떤 국민의 때법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형량이 정해져 버리는 거야. 보르메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셨네요. 예. 자, 이게 국민의 감정에 이렇다. 그러면은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대통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민주당 눈치 보고, 이것에 대해서 중형을 때림으로써 단죄를 하겠다. 법원에 가면은 천칭이 있어요, 천칭. 죄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공정한 그걸 내야 되는데, 국민적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런 이제 때려버리고, 성추행으로 했을 때 어떻게 15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법정 최고형을 넘어버리잖아. 성추행으로 했을 때 법정 최고형을 넘는 거예요. 성추행으로 했을 때 법정 최고형이 15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가 한 거는 성추행이에요. 예, 성추행인데, 성추행으로 어떻게 법정 최고형을 넘는 15년을 구형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살인범들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내란죄, 예, 이런 거 해야지, 내란죄.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연쇄살인, 예, 그 다음에 계획적 살인,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5년 받는 거야. 아니면은, 조이파리 같이, 수조를 갖다가 해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수만 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제적 피해를 줬다. 이런 애들이 15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 놈은 나쁜 놈이지만 그 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갖다가, 예? 아주 어린애를 갖다가 내장이 다 다칠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애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한 애도, 그런 애도, 애플님 안녕하세요. 그런 애도, 지금 이제, 그런 애가 15년, 10년, 12년, 이렇게 살다 나오죠. 그쵸? 예. 근데 이건 성추행이란 말이에요. 성인에 대한 성추행. 어떻게 형량을 갖다가 거기다 같이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걔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성추행하는 거, 그 나쁜 놈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에서 예술단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밑에 있는 그 군인
자기 부하의 아내들까지 성추행하는 걸 제가 다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가슴 속으로 손이 들어가고 대대장 손이 딴 데 있고, 연대장하고 사단장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 반 있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중에 여군 사관들이 사모가 없는 사단장 관사로 여군 2명이 화장을 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군대라는 곳에서 성추행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직급을 이용해서 우월한 직급을 이용해서 그걸 해요. 근데 또한 그걸 이용해서 진급을 하는 여군들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참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 이랬으니까 나 진급시켜 이래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자도 피해자지만은 거기에 지금 그 남자 같은 경우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려버리면서 사법부에서 구형 자체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법이든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요번에 성추행범에 대해서 15년 검사가 구형을 한 거,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의 마누라에 대해서, 자, 지금 모교에서 논문에 대해서, 학교를 들어온 경위, 논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재조사를 하자라는 것이 총학생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95%라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가 돼 가지고, 학생의 차원에서 교수들과 함께 그것을, 이건희의 논문을 갖다가 해서, 이건희는 이제 그냥 논문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국모로서 자격이 있어요. 논문 카피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하고 동거를 하다가, 이건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근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하고 동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검사하고 또 뭐 동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저쪽 같은 경우에, 김건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다른 경제사건들에 있어가지고 그 경제사건을 갖다가 무마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또 껴있다. 경제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또 무마하는데 또 껴있다. 이러한 그게 있죠. 그리고 일단은 윤석열의 장모를 한번 보라고요. 윤석열의 장모라는 사람을 보고서 나서도, 윤석열의 장모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실제로 사기꾼이라고 증명이 돼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사기꾼의 사위를 갖다가, 자,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장모인데, 내 사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저기에 검사장이나 이런 걸로 있는 부장검사나 이런 걸로 있고, 또는 검찰총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장모야. 검찰총장의 장모를 제대로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검사가? 일개 평검사가
검찰총장 아니면 어디 동부지검의 지검장, 서울 동부지검, 뭐 남부지검, 뭐 서울지검, 그런 데에 있는 지검장의 식구들을 건드릴 수가 있나? 그럴 용기가 있는 검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검사는요, 라인 잘 타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딱 돼버리면은, 문제를 만들면은, 때려잡아가요. 자, 근래 들어 다시 또 신안염전 이야기가 나왔죠. 신안염전 노예 사건들이 또 나왔어요. 그 전라도 지역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인간들이 좀 그래요. 신안에 그 염전 사건이 있어가지고 300몇십 명인가 200몇십 명인가를 구출해서 나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다시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신안염전. 거기서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서도 묵인하고 공무원도 묵인하고 하는 그런 전라도 신안의 그 실태.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검사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걸 갖다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경찰이 나서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신변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이 경찰은. 그러면 특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좌천당했어. 계급이 깎였어. 여러분, 계급이 좋은 일을 하고 공을 세웠는데 계급이 깎여. 징계를 받아버려요. 계급이 깎인다는 건 징계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전라도 신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거 80년대 군부 독재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어. 70년대 군부 독재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검찰에서 만약에 지가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겠다. 그때는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커넥션을 가지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을 때잖아. 그때 검찰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의 가족을 어떻게 해본다고 하면은 바로 좌천이에요. 괘씸죄로 좌천이야. 바로는 좌천을 안 당하더라도 좀 있으면은 모든 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옷 벗고 변호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윤석열의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이 나간과 동시에 검사들은 윤석열 편이 안 되고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여권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라든지 여권 검사, 정치검사들이 어떠한 것을 하느냐.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죽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로, 윤석열, 장모를 갖다가 조사 후드려 파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 또 후드려 파고 있고, 윤석열의 이거저거 모든 거, 윤석열이 성남 개발에도 연관이 됐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후드려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거 한 방을 빵 터뜨리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거예요. 자, 이재명이 민주당 대권주자에서 나가면은 민주당이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물론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윤석열이 그러한 게 더러운 게 나오면 그때부터 언론에서 엄청나게 윤석열이 더럽고 국민당이 이런 사람을 대표로 했고 우파 진영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었다라는 국민적 지탄, 중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MBC, KBS, SBS, JTBC를 보고서는 온단 말이에요. MBN까지 보고 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아무 생각이 없던, 투표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투표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찍는 인간들한테 그때의 감정이 야 윤석열 같은 걸 갖다가 저기에다가 한 거 같은 거. 아니 이재명은 지가 있잖아. 옛날에 이명박근혜 때 정부 때 그 지가 그 여권하고 같이 해먹은 거고, 그러니까 여당 그때 당시 여당인 지금 현재 국민당이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나가는 거는 얘는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권력에 빌붙는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비리를 갖다가 엄청난 비리를 갖다 덮어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파해서 대통령으로 내세우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지, 그건 사실이잖아. 그 사실, 그거를 갖다가 사실로 해가지고서는 사실화 시켜가지고 언론 포장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추잡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아예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사태, 플러스 윤석열 사태까지, 제가 윤석열 사태란 표현을 써요. 윤석열이 좀 있으면 왕창 깨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왕창 깨지면서 그것은 뭐 어떠한 데미지가 오느냐? 전부 다 국민당의 데미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이제, 자,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꼬시는 정책을 지금부터 취하고 있어요. 자, 소상공인을 갖다가, 소상공인이 너무 피해를 봤다. 그래서 2019년에 돈 벌었던 거에 그때 당시에 80%를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 해서 실질 보상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협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100% 보상을 해라 라고 나와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웃기는 놈들이지.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100% 보상을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80% 보상을 해준다 라는 꼼수를 썼어요. 자, 2019년 코로나 전 단계에서 돈 벌고 있었어?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때 돈 번 거를 갖다가 해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자, 소상공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의 특징은 신고를 할 때 신고를 자기의 소득 신고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은 자기 밥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대로 세금을 다 내버리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밥 못 먹어요. 애들 월급 주다 그냥 끝나요. 그러니 매출을 갖다가 줄여서 신고하고 현금 매출 줄여서 신고하고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요. 관례처럼. 그러면 그때 매출 적게 신고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매출 신고하는 거에 보면은 매출이 뭐 해봐야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을 안 내고 매출이 얼마 없는 걸로 하고, 지금도 매출이 뭐 그 정도인 걸로 해서 관이과세를 했던 아주 영세한 데들 같은 데에는 이걸로 해서 보상받는 돈은 아주 작은 돈을 보상을 받아요. 실제적인 보상이 아닌 아주 작은 보상을 받아요. 왜? 세금 낸 걸 기준으로 해서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소상공인이 나쁘냐?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 똑바로 신고를 했으면 되지. 자, 조금 전에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내고 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자영업 못해요. 정말 자영업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버리면은, 신고해서 매출 신고 다 해가지고 그 세금 다 내버리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돈 벌 길 막막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반 이상이 코로나 없이도 망해요. 코로나 없이도 망해버려요. 예.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해지겠지. 자, 근데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들을 받아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뭐 이런 혜택 같은 걸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 연말 정산으로 해서 다 돌려받고 해서 오히려 연말 정산으로 해서 거의 세금을 안 내고 다 돌려받는 인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금을 안 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래서 하고 나면은 근데 저 세금 차이가 얼마 없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일반 과세를 하는 데나 법인업체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세금을 그대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금 신고한 게 지금 정부가 추산을 잘못하고 있는데 80%를 갖다 물어준다. 80%를 갖다 물어준다. 그때 당시에 한 걸 갖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물어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 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영화율이 거의 16%, 숨겨진 자영화율까지 하면 25%, 프리바이터 같이 하면은 진짜로 많아요. 프리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리터까지 하면은 이제 그 혼자 그냥 이거 없이 사업자 등록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때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주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 돈에 그게 지금 수치도 제대로 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만 발표를 한 거예요. 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자영업자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어요. 자영업자가 자기가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자영업자들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망한 사람도 이제 내주겠죠. 자, 망한 거는 그러면 망했을 때 손해까지도 다 해줘. 매출만 주는 게 아니야. 가게가 망했다고. 문 닫았어. 문 쳐 닫았어. 근데 그 전에 문 쳐 닫은 사람들은 보상이 안 돼. 지금 현재까지 문을 열고 있어야 돼.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먼저 문을 닫은 사람들은 보상이 안 돼. 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갖다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나마 상황이 난 사람들이야. 그 전에 5월달, 6월달, 7월달, 3월달, 2021년, 2020년 12월달, 11월달에 문 다 쳐 닫은 사람들, 쳐닫았다 그러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채에 쫓기고 그래가지고 문 닫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이 더 힘든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주려는 돈이라는 것도 너네들이 그거를 관해서 니네들한테 연줄 있는 사람들은 많이 줄 것이고 연줄 없는 사람들은 적게 줄 것이야. 왜? 너네들 정부는 비리가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들이 어떠한 돈을 갖다 나눠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발표를 하질 않잖아. 어떠한 저소득층에 얼마 갖고, 어디에 얼마 갖고, 어느 지역에 얼마 갖고, 어느 지역에 얼마 갖고, 차상위 계층이 얼마 갖고, 이런 통계를 갖다가 발표 안 하잖아. 돈은 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썼다라는 걸 발표를 하지 않는 이 기획재정부와 우리나라 이 정부의 그 엉터리 실태, 응? 어디다 썼는지 밝혀. 어디다 썼는지, 어디다 제대로 썼는지, 누구누구한테 썼는지 그 명단에 대해서, 누구누구한테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 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어디에 몇 명이 갖고, 어디에 몇 명이 가서, 어디에 얼마 갖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관보에 게시를 하라고. 근데 그런 걸 관보에 게시조차도 안 하면서 요번에 또 그런 짓을 한대.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많거든. 요번에 자영업자들이 받는 돈은, 자, 이거예요. 관시 있는 놈은 졸라받고, 관시 없는 놈은 그냥 기준에 의해서 그냥 받을 거야. 근데 그때 거나 지금 거나 여태까지 견딘 사람들은
여태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나마 매출이 많이 안 줄은 사람들이에요. 매출은 줄었어. 근데 신고는 비슷하게 해. 신고는 비슷하게 해. 왜? 세무서에서 갑자기 소득을 갖다가 확 줄이는 거를, 이게 그 기장을 하는 세무사들이 기장을 해주는, 대신 세무 관련 이걸 봐주는 사람들이 세무회계사들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매출을 확 줄이는 걸 갖다가 원하질 않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만을 줄이게 해. 왜냐하면 축소신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소신고한 거에서 너무 축소신고를 해버리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요만큼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거기서 매출에 대한 보장을 해주냐? 거기에 대해서 경비 제출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남은 순수익에 대한 이 사람이 벌어갈 돈이었었는데 못 벌었던 80%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버느냐? 세무회계사들만 돈을 연락해 본단 말이야. 왜? 일반인들 그거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일반인들은 그걸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걸 계산을 다 해주느냐? 아니야. 신고서 작성을 회계사 사무소 가서 해오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회계사 사무소에서는 그거 하나 해주면서 15만원씩이야. 조그만한 영세한 업체에도 15만원. 지금 이제 회계 사무소들만 돈 벌게 생겼어. 우리나라 지금 돈 제일 잘 벌고 있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 그 다음에 사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사건이 넘쳐나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회생, 예, 이런 데 사람들이 전부 다 심형불량이 돼가지고 그 회생 들어가서 파산 신고하고 해서 너무 밀려가지고 법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변호사들, 회계사들, 이제 회계사들까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 기장을 다 하고 이렇게 있고 하니까 원래 하는 거래처 업체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망하든 뭐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 기장은 해야 되니까. 법인이 망하려고 해도 청산을 갖다가 몇 억 들어가지고 청산을 해야 되고 그 돈을 갖다 회계사 사무소가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사도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았잖아. 의사들도. 그러면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것 때문에 더 잘 살게 돼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살게 돼버리고, 이 돈 받는 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요거 계산 하나 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다 맡겨가지고 해준단 말이야. 자, 미국의 사정을 볼까요? 미국의 사정을 보면은 세무회계사도 있지만은 영세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유럽도 그래요. 예. 정부 소속 회계사들이 와가지고 회계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안 될 때는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절대 없어요. 그냥 회계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가 이거 작성 요령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회계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고 한번 하려고 그래도, 아니, 자영업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그 어르신들도 많고, 심지어는 국민학교도 다 졸업을 못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럼 돈 주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소득이 없는 거, 세금 0으로 신고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세 하는 사람들. 그 과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탈세, 그 사람들 탈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렸던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한 달에 돈 200만원, 돈 300만원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연봉이 3천, 2천, 자영업을 하면서, 한 2억 들어가지고 자영업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애들 월급 주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있는 돈 빚내가면서 까먹다가 자영업 망하고 또 다른 가게 들어오고 하는 게 자영업의 실태란 말이야. 그러면 자영업의 실태 조사 같은 것들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하는 그런 게 되겠지. 자, 소상공인들 절대 이 정부의 소상공인을 다시 살려주려고 이 정부가
제대로 풀었다. 근데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받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소상공인들, 당신들이 얼마 벌었다고? 당신들이 얼마 벌었다고? 소상공인들 중에 부자 된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데? 아니, 그렇게 세금을 갖다가 줄여서 신고하고, 매출 줄여서 신고했으면은 떼부자 됐어야 될 거 아니야. 떼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 갖지 마세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이 자영업 실태를 잘못 알고, 자영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신고를 뭐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줄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양도세, 우리나라 이 세금이 얼마나 많아, 소득세 그거에다가 뭐 기름 하면은 간접세, 직접세 해가지고 세금이 있잖아. 한 50개 돼, 우리나라에. 죽을 때까지 내는 세금들이 한 50개 된단 말이야. 근데 항시 내는 세금이 한 30개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세금을 다 내면서 직접세도 많이 내고 간접세도 많이 내면서 살 수가 있나? 없어. 그 구조 자체가 벌써 어느 똑똑한 놈들은 세금 갖다가 어느 정도 띠묵으면서 이것도 이거 다시 저거 볼게요. 이게 끊어졌어요. 닫게 하고 다시 방송 중단하고 방송 시작하고 이쪽에 개소리 타파 쪽에 지금 제대로 이제 나가네. 자, 이거는 개소리 타파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화면이 한번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저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당에 있는 국민당 커트라인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 국민당 커트라인이 뭐야?
아, 이쪽에 예. 자, 자유연합에서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이거 하다가, 저, 동시 이연 방송 하다가, 전부 다, 그냥, 그, 개코나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자, 자, 그 국민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국민당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커트라인이 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올라온 게, 예, 윤석열, 홍준표, 아씨, 이거 끌게요, 그냥. 이게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한국자유연합에서만 방송합니다. 한국자유연합에서만 방송합니다. 한국자유연합, 예, 찾아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기가, 어디야,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그 다음에, 유승민,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듭니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예,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자, 아무도 안 돼요. 예. 아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 윤석열은 좀 이따 없어지고, 예, 홍준표 씨는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이미 척을 지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표가 홍준표 씨한테 오지 않아요. 예, 원희룡 정도가 나가가지고, 예,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유승민은 아예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1위로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1위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찻잔 안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부정선거가 없을 것이냐, 그 다음에 돈살포가 없을 것이냐. 자, 내년의 악재가 이렇습니다. 돈이 살포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윤석열이 한 방 먹으면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일어나면서, 예, 이제 우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이 와요. 이재명 날라가지만은 우파에도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날라와요. 예. 그 다음에 홍준표라는 사람의 이미지 구기가, 예,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예. 돈살포, 그 다음에 부정선거. 예. 이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은 이제 느낌이 안 오지만은, 자,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만 합의라는 거를 이끌어냈는데, 근데 실제로는 대만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대만 합의라는 거를 둘이 했어.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했는데 이제 공산당 정치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으로라도 너네 죽여버리겠다. 대만의 독립은 한다는 거는 자살행위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대만을 갖다가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적성국으로 보고, 우리는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찾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어제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맺은 대만 합의 같은 경우는 다크그레님 안녕하세요. 시진핑과 이런 애들이 맺은 대만 합의라는 것 자체는 아예 대만 합의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각종 전 세계에 있는 연합 함대들과 그 다음에 군대들이 지금 속속들이 동북아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아니면 올해 말에 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총선거는 우리나라 대선은 미뤄집니다. 왜? 우리나라 전시태세로 들어가요. 중국이 대만과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시태세로 들어가요. 왜? 중국에 있는 미사일이 우리나라 평택기지에도 날라오고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시태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북풍이 불었지만 언제나 이 선거를 할 때는 북풍이라는 게 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북풍 불었잖아요.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쟤하고 다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뭐 돈을 줬는지 뭘 했는지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엠병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참패라는 걸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북풍이라는 것들이 불면서 결과적으로, 근데 북풍이 아니라 중풍이 부는 거야. 중풍. 중국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풍 걸려버려요. 중풍 걸린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치매 걸린 것 같은 대통령도 있고 한데, 그 대통령이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르잖아. 그럼 뇌 혈관이 막혀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도 날씨도 춥잖아. 이제 추워지잖아. 추워지는데 거기서 북서풍 찬바람이 와봐요. 그러면 찬날씨에 혈관이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 중풍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 내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이번 10월달, 11월, 12월, 1, 2, 3까지 이 6개월 동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시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이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디폴트. 지금 10월 18일까지 미국이 채무 상한을 갖다가 최대 채무율을 갖다가 채무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 채무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때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는 거는, 그게 미국은 괜찮지만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이 올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거기서는 바람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폭풍으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저러한 전쟁의 기운이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는 전쟁의 기운이 아니라 전쟁의 폭풍이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의 사이에서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정말로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 미국, 일본, 호주라는 강대국 사이에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딱 우리나라 딱 있어. 그 다음에 중국이야, 소련이야. 고래들이 쫙 있잖아. 고래 사이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새우처럼 생겼어. 또 생긴 것도. 그러면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갖다가 아주 컴팩트하게 함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었어요. 자, 백신 패스.
의무화가 됐어요. 예, 지금 요 뉴스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예. 자, 미국 LA가 다음 달 4일부터 백신 패스 의무화. 미국서 가장 엄격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식당과 영화관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의 접종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신 패스, 뭐 QR이든지 접종서, 종이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LA시의회는 6일 쇼핑몰, 체육관,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정부기관 등 각종 실내시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을 찬성 11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백신이죠. 예. 자, 캐나다는 접종해야 비행기 타고 기차 탄다. 예. 캐나다가 기차와 비행기, 선박, 교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내놨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무급 돈 안 주고 너 나가 있어. 로 된다. 한국자유연합 치시면 다 나오는데 그게 게을러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점점 이제 한국자유연합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이제 개소리 타파 TV는 지금 이거 방송한 거를 올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LA에서 뭐예요? 영화관, 스포츠 체육관,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장, 경기장, 그 다음에 쇼핑몰, 그 다음에 사람 모이는 그런 대중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또 식당까지, 식당이라 그러면 술집까지 다 포함이에요. 식당까지, 그 다음에 바,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사지샵, 이런 데들까지 전부 다 백신 접종서, 2차 접종서를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법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벌금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벌금을 한번 맞으면은 가게가 휘청거려요. 그리고 개인한테도 벌금을 세게 때려요. 위반하는 거에 대한 벌금을 세게 때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것도 일단 형량 같은 것도 많이 때려요. 벌금도 많이 때려요. 특히나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되면은 더 많이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 코로나 전국,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이래서 그 선진국이라는 OECD 선진국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빅브라더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세계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와주신 우리 다크그레이님, 보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한국자유연합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연합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끊기더라도 그냥 끊기면 끊긴 대로 그냥 끊어버리고서는 그냥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연합에 지금 뭐 아직 구독을 하신 분이 55명인데 계속 일단은 한국자유연합 위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을 이제 켜놔주시면은 방송 시간 이제 구독자하고 방송 시간을 갖다 채워가지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이제 방송을 갖다 널리 알릴 수가 있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방송이 홍보가 많이 돼요. 그리고 4000시간이 채워졌을 때 홍보가 또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소리 타파 TV 한국자연합 대표 송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